예, 반갑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 권택환입니다. 맨발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30분 동안 일기 쓰기를 통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득체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덕입니다. 덕. 제가 원래 36년 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인성이 없는, 덕이 없는 지는 우리 사회의 사기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많은 공부를 했지만 인성, 덕이 없으면 우리 사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성이 없으면 건달, 깡패, 조폭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국가대표까지 한 사람이 조직폭력배에 몸담은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덕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 덕교육인데 일기를 쓰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저는 아직 사기치고 조폭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기를 쓰는 사람은 대부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만큼 일기는 우리 개인의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조직의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일기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크게 일기의 힘, 또 인성교육과 일기, 제가 하고 있는 일기 쓰기 방법 이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기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렇습니다. 매일 써야 되고 힘들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반성으로 끝나야 되고 숙제 같은 느낌이 있어서 힘들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일기가 이제 그런 이미지에서 많이 탈피했죠. 난중일기도 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위대한 영웅을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난중일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눈이 흩뿌리기도 했다. 여기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 시내 글쓰기 선생님들 모임이 있는데 일기쓰기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 하나만 편하게 관찰하는 것도 훌륭한 일기가 될 수 있고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 오늘은 배를 띄워서 어웨도에 이르러졌다. 이게 일기 끝이에요. 그 짧은 기록들도 모이면 나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일기 지도에 있어서 우리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조금 중요하고 또 조금은 힘들지만 매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도 함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의 꿈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둔 사람보다는 자신의 꿈을 써서 기록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닌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 하는 연구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기록은 기억을 뛰어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전에 그 순간을 붙잡아 놓는 것은 기록이죠. 짧은 기록 한 줄의 일기가 내 아름다운 순간을 붙잡아 둘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일기 지도 하신 선생님들과 우리가 워크숍을 해보면 다양하게 일기 지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기는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함께 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몇 줄 쓰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다양한 일기 쓰기의 방법을 안내해 줌으로써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눈 뜨자마자 몇 줄 써보자.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감사한 마음을 몇 줄 쓰자. 어떤 선생님은 한 3분 정도 아이들에게 시간을 줘서 매일 일기를 쓰게 하고 결국은 그것들을 모아서 책을 내게 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대구에 한 선생님 해마다 이 책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의 그 일기를 스스로 읽어보게끔 하는
이제 일기 쓰던 방법도 있더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의 가장 큰 힘은 꾸준함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일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주기도 아니고, 분기별로 쓰는 분기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쓰는 연기도 아니고, 짧지만 매일 꾸준히 하는 이 힘. 그래서 우리는 총알은 바위를 뚫지 못하더라도 빗방울은 바위를 뚫잖아요. 그 힘은 뭐냐? 꾸준함입니다.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뭘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일기의 힘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성공한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꾸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꾸준하게 그것이 일기였든 뭐였든 줄넘기든 아침에 조깅이든 꾸준하게 뭘 하는 사람이 이 사회의 사기꾼으로 나가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공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인성이 밝고 남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꾸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꾸준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일기의 가장 큰 인성교육 중에 하나는 꾸준함이라고 봅니다. 아, 나는 매일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 꾸준함 속에 이제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말을 또 자기의 생각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말이 씨가 된다가 아니고 글도 씨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꾸준하게 써서 자기의 생각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줄리아 카메론이 쓴 아티스트 웨이 뭐 많이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페이지에 자기 소리를 탁 써보는 것 이거 하나만 꾸준하게 했더니 아침 일기죠.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다짐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꾸준하게 했더니 창조가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성공해 가더라. 모닝 페이지의 혁명. 요새 이제 대세인 내용입니다. 꼭 아침에 일기는 저녁에 쓰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쓰는 것도 아니고 점심 때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편하게 자기 패턴에 맞게끔 줄리아 카메론은 이 모닝 페이지의 혁명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기를 어떻게 썼느냐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일기를 다시 시작해서 오늘로서 3,452일째 하루도 안 빠지고 썼습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3,452일을 하루도 안 쓰고 일기를 썼어요. 저는 일기를 어떻게 새로 쓰게 되느냐. 저는 이제 맨발 학교 교장입니다. 매일 1시간씩 맨발로 땅을 밟아보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널리 알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몸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몸에 쓴 일기만큼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어요. 몸은 가장 정직해요. 그래서 내가 1시간씩 걸으면 당뇨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없어지고 고지혈증도 없어지고 꾸준하게 맨발로 땅을 밟으면 몸은 정확하게 기록해준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맨발로 1시간씩 걸으면서 그날의 생각을 카톡에 쓰기 시작했어요. 요즘 휴대폰은 다 들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나의 생각을 읽으면 그대로 글로 변환해주는 앱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일기 쓰기가. 꼭 글로 안 써도 저는 이제 맨발로 걸으면서 오늘의 1시간 어차피 걸으니까 오늘의 생각을 짧은 것은 글로 쓰고 어떤 것은 읽어요, 그냥. 읽으면 그걸 다 문장으로 바꿔줍니다. 무슨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토시만 몇 장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시도 쓰고 어떨 때는 생각도 쓰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평생 한 번도 시를 써본 적이 없는데 불현듯 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를 몇 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모아서 어느 문예사조에 제가 보내가지고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일기를 쓰다가 시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쌀이꽃 앞에서라는 시를 쓰고 그 5편을 모아서 문예사조에 보냈더니 문예사조에서 시인으로 등단이 되고
그 해에 최우수 시인으로 뽑혔어요. 일기 쓰다가 시인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해사조에서 그 선생님이 쓴 시를 쭉 보내보라고 했어요. 시를 보냈어요. 제 일기죠. 왜냐하면 시를 쓰기도 하고 날씨도 쓰기도 하고 제 느낌을 쓰기도 했으니까 책을 내자. 그래서 낸 책이 쌀이꽃 앞에서라는 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시집이 나오는 것이 연두빛 그리움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이게 제가 일기 쓰다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시인이 되게 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현듯 몇 줄 시가 떠오르고 그래서 시인이 되고 시집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 이외에 제 일기 쓰다가 쓴 저 이외에 다른 분들하고 맨발로 걸으면서 일기 쓴 사람들과의 그 일기를 모아서 낸 책이 맨발로 걸었더니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맨발로 한 시간씩 걸으면서 일기 쓴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낸 책이 맨발로 걸었더니라는 이 책이 됐어요. 이 중에 책을만 딱 모아서 낸 책이 맨발 일기입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이 증거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맨발로 쓰면서, 맨발로 걸으면서 저희 글들을 이 카톡에 모았던 글, 일기죠, 그러니까. 그 일기를 제가 낸 책이 이제 맨발 일기고, 시를 모은 것들이 시집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이제 맨발로 걸으면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 교육 이야기들을 모은 책은 또 이제 제가 이제 자연진흥 옹고지신이라는 책은 제가 제 연구실에서 한 줄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452일을 걸었으니까 그날 생각났던 것들을 쭉 글로 쓰거나 제가 읽으면 그게 문장으로 다 바뀌어지니까 그것들을 실어 모았더니 시집이 되었고 교육 이야기만 모았더니 자연진흥 옹고지신이라는 책이 되었고 이 외의 거를 모았더니 저희 일기가 되어서 맨발 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기는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제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반성하게 되고 또 좋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함께 제 경험을 이제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일기라는 것은 기록의 힘도 있고 또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힘도 있고 꾸준히 한다는 자기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자긍심이 있고 자기 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좋아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사람이 절대로 우리 사회의 사기꾼이 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일기는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기 쓰기에 관심 있는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런 일기 쓰기를 저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랑의 일기 강사 양성 과정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기의 소중함을 알고 일기 쓰기 또는 이 강조하는 모임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아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모임에 같이 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김에 이왕 제가 이제 맨발학기 교장이니까 일기 쓰기 제가 이제 일기 쓰기는 저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됐으니까 맨발로 땅을 걸으면 뭐가 좋은지 이 이야기를 함께 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맨발로 땅을 걸으면 저절로 좋은 생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아침에 맨발로 걷다가 딱 떠올라가지고 정리했다. 많은 작곡가나 글쓰기 하는 작가들이 맨발로 산책하면서 집에 가서 글을 마무리했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아요. 그런 전기를 읽어보면. 왜? 저도 시인이 될지 몰랐는데 맨발로 땅을 걸으면 발바닥 자극이 뇌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또는 이 맛을 본다는 것 결국은 뇌가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 신체 부위의 감각이 이렇게 찔렸다. 아야, 아프다. 우리 신체 부위의 감각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보다 발바닥의 감각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가 240배 빨라요. 그래서 맨발로 천천히 걸을 때 발바닥 감각이 그것이 마사였든 황토든 잔디밭이든 신발을 신었을 때는 몰랐던 그 감각이 뇌를 자극하게 되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암기력이 좋아지고 떠오르지 못했던 단어가 떠오르고 시어가 떠오른다. 이런 연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왼발로 이렇게 걷다 보면 뇌 감각이 깨어나서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지금부터는 전부 의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연구를 하게 돼서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맨발로 걷다 보면 아인슈타인처럼 상대성 이론, 작곡가처럼 글 작가처럼 탁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뇌 감각을 끼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막 옛날에 글짓기 100일장은요 전부 야외에서 했습니다. 사생대회 야외에서 했습니다. 꼭 맨발이 아니더라도 나무 그늘 밑에서 야외에서 할 때 시어도 훨씬 풍부하고 그림을 그리면 색감도 훨씬 풍부하게 나오는 것은 모든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꼭 맨발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글을 쓰면 훨씬 좋고 이왕이면 맨발로 걷다 보면 뇌 감각이 깨어난다. 두 번째는요.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흙 속에는 좋은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흙을 만지고 땅 먹기 하고 공기놀이 하고 자치기 하고 맨발로 고무줄놀이 할 때는 ADHD, 아토피 없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가면 아토피가 없어요. 아프리카에는 자폐가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ADHD, 아토피, 분노조절장애, 성격조절장애 왜 생겼나? 흙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아이들은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흙 속에 마이코박테리움 100K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흙을 손으로 만지든 맨발로 흙을 만지든 모래 사자에 가서 등으로 모래찜질을 하면서 흙으로 만나든 등산이 굉장히 좋은 것은요. 신발을 신고 등산을 하더라도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면 앞사람 흙먼지가 이 현미경 같은 걸로 보면은 더러워서 못 걸을 것 같아요. 그러나 등산이 왜 좋으냐? 흙 속에 작은 좋은 박테리아가 코로 만납니다. 흙먼지를 코로 만나요. 그래서 흙을 손으로 만나든 발로 만나든 코로 만나든 턱으로 만나든 흙을 가까이 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깔끔하게 키우는 아이들 집에서 아토피가 나오고 흙을 가까이 한 아이들은 아토피 천식이 없더라.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7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이렇게 걷다 보면 아이들 면역력이 좋아지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결과입니다. 그 세로토닌 나오면 훨씬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마음도 풍부해지는데 유리하다 그 이야기죠. 일본에서 뇌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일주일 지나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뇌파를 찍어보니까. 근데 흙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뚜꾸바, 흙집 죽게 뭐 흙 가지고 물기를 만들고 이런 애들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쥐를 가지고 흙 속에서 마음껏 놀게 한 쥐, 그 근처에도 못 가보게 한 쥐, 반반 나누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쥐들을 풀어서 미로에 넣었어요. 흙 속에서 마음껏 뛰어다녔던 쥐들은 그 복잡한 미로를 다 빠져나가는데 그 근처에도 못 가본 쥐들은 미로를 못 빠져나가고 짜증만 내고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쥐들도 흙을 가까이 한 쥐들은 마음이 안정되고 복잡하더라도 다시 뒤로 놓고 또 나가더라도 몇 번 실패하더라도 다 가는데 흙을 가까이 하지 못한 쥐들은 짜증만 내고 분노 조절 장애로 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예전 아이들보다 끈기도 없어지고 많이 짜증을 냅니다. 우리가 흙을 가까이 하고 이런 햇볕도 가까이 하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고요. 이 세 번째 이 이야기는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없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다른 데 가면 3시간짜리 강의를 15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맨발로 걸으면서 일기를 3,452일째 쓰고 이제 그걸 모아서 이제 그 뭐 시지 지인도 내고 교육학습도 책 내고 맨발 일기라는 책도 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선물은 땅을 밟으면 활성산소가 제거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없어야 됩니다. 활성산소는 뭐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의 시작은 활성산소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전부 시작은 누가 하냐? 활성산소가. 이 활성산소를 왜 생기는가를 알면 또 활성산소를 어떻게 제거하는가를 알면 여러분들도 노화를 방지할 수 있고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어요. 그 활성산소는 숨만 쉬어도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겨요. 산소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면서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게 활성산소예요. 우리가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휘발유가 들어갔다가 자동차를 돌리고 또 찌꺼기가 생기고 그 매연이죠. 공장에 기름을 넣으면 공장에 돌아가고 찌꺼기가 남아요. 우리 몸도 산소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게 활성산소예요. 살아있는 이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생겨?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적당하게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언제 생기느냐? 과식하면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서 많이 먹고 오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내보내야 됩니다. 안 내보내면 우리 몸이 썩기 때문에 오줌이든 똥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낼 때 우리 몸이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 됩니다. 많이 돌다 보면 찌꺼기 생겨요. 그게 활성산소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나게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그 말이나 활성산소가 만병의 원인이다.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활성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일찍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우리가 빨리 죽어요. 술 많이 먹고 오래 사는 사람 없어요. 술 먹으면 일찍 죽어요. 왜?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나오고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해요. 담배 많이 피우면 일찍 죽어요. 왜? 엄청나게 활성산소가 생겨요. 자외선 우리 막 노동하는 사람 자외선 많이 쬐면 일찍 죽어요.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나와요. 인스턴트 식품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식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전자파 우리 하루 종일 또 컴퓨터 앞에 있어요. 선생님들 전자파 안 쪼이고 이렇게 담배, 술 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돼요. 저도 친구들 만나면 코프 한잔 할 때 있고 또 뭐 과식할 때도 있어요. 만난 건 만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알면 활성산소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과식 안 하고 술, 담배, 전자파, 자외선 이런 거 인스턴트 식품 줄여야 되는데 자, 어쩔 수 없이 생겼다.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건 뭐냐? 땅을 밟으면 된다. 활성산소는요. 음이온을 만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있는 음이온을 공격합니다. 그게 노화예요. 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우리 몸을 공격하면 질병도 걸리고 노화가 일어나요. 왜? 우리 몸에 있는 음이온을 뺏기면 노화가 일어나요. 다른 말로는 산화예요. 사과를 딱 잘랐다. 잘린 부분이 갈변이 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산화예요. 사과 속에 있던 음이온이 뺏기는 겁니다. 철이 녹슬었다. 멀쩡하던 철이 녹슬었다. 과학적으로는 산화예요. 그 못 안에 있던 음이온이 뺏긴 겁니다. 우린 뺏기면 안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음이온을 뺏기면 우리는 산화되고 노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 안 되려고 항산화 식품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안 먹어도 돼요. 땅 속에는 음이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맨발로 땅을 딱 밟는 순간 이 우리 몸속에 어찌어찌 생긴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있는 음이온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음이온을 가져가서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산화 안 되고 노화가 안 돼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드리는 선물은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흙만 있으면.
흙을 밟으면 뇌 감각이 정말 꽤나 기억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는데 정말 좋은 것은 여러분 몸속에 생긴 그 활성산소가 내 몸에 있는 음이온을 공격하지 않아요. 내 몸의 음이온을 가져가지 않아요. 내 몸속에 있는 음이온을 다 뺏기면은 우리는 산화되고 노화되고 질병에 걸리는데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누가 없애주느냐? 신발 신고는 안 돼요. 땅속에 있는 음이온을 우리 뭐가 맨발로 딱 밟으면 접지, 그걸 얼싱이라 얼싱, 접지가 딱 돼서 내 몸과 땅이 하나가 딱 되기 때문에 땅에는 음이온이 너무 많습니다. 왜 많으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여러분 번개 칠 때 봤죠? 그 엄청난 음이온들이 땅에 그대로 다 박힙니다. 전부 음이온 덩어리. 그래서 지구는 음이온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 인간을 만들 때, 이 지구를 만들 때 몇 억년 뒤에 꼭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도록 설계해 두지 않았습니다. 급한 것은 병원에 가지만 기본적으로 이 우주에 우리 몸이 오래 살 수 있는 원리를 땅속에 다 묻어두었어요. 햇볕도 공짜고 공기도 공짜고 땅도 공짜입니다. 우주의 진리는요. 반드시 공짜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제가 오늘 일기 쓰기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사랑의 일기 쓰기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동참하도록 하고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저의 일기 쓰기의 내용도 좀 소개해 드렸고 오늘 제가 맨발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건강해질 수 있는 공짜 건강 비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